오늘 대웅제약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년 분기 실적부터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최초로 영업이익 300억 원을 달성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나보타입니다. 나보타는 분기 371억 원, 그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도 60% 성장을 달성해 전체에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모두 이끌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분기에 이제 매출도 많이 늘었지만은 매출 총 이익률도 많이 늘어난 것이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매출 총 이익률이 늘어난 것은 자체 상품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2분기는 나보타가 다 했다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고 작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 모두를 이끈 것은 바로 이 나보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가장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R&D 파이프라인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R&D 파이프라인이 강한 회사로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최근에 기술 수출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 다양한 이제 신약 개발에 힘을 써서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아주 많은 프리미엄을 받으며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 R&D 파이프라인이 약하고 이제 오리지널사와 코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네릭 제품을 좋은 영업력으로 잘 팔아서 좋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R&D 파이프라인이 특히 약점으로 많이 거론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팩스플루, 이제 팩스플라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이제 신약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바플로진 이제 당뇨약도 이제 신약을 내년에 아마 출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R&D 파이프라인이 약하다라는 이 단점은 어느 정도 극복한 듯 보입니다. 특히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 이제 신약을 지금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지금 2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패스트트랙 개발 품목으로 지정됐을 만큼 향후 제품 출시할 확률도 이제 매우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특발성 폐섬유증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이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의 닌텐다닙. 네, 이게 21년 매출액 대략 한 3.3조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슈의 프리페니돈 요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1.3조 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웅제약의 이 DWN12088 이 물질이 제품화되어서 제품 출시가 된다라면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베링거 인겔하임의 닌텐다닙이나 로슈의 프리페니돈 같은 약제가 근본적인 치료하는 약제가 아니고 또한 이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이 특발성 폐섬유증 약제가 제품화 된다라면은 매출이 이제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회사를 분석하실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 회사를 제외한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ETC 제품과 OTC 제품의 매출로 매출이 결정됩니다. 특히 이 ETC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조제가 가능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C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의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OTC 같은 경우에는 잘 되면은 좋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시장도 크지 않을 뿐더러
단일 품목 매출이 크게 성장하기는 조금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C 전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ETC 전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형 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ETC 매출이 한때 1위를 달성할 정도로 ETC에서 이제 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ETC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약과 이제 제네릭 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의 외자사들이 영업력이 좋은 회사와 함께 코마케팅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력이 좋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네릭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생산하고 이제 오리지널 회사와 이제 코마케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만 판매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익은 이쪽 제네릭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널사와 이제 코마케팅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코마케팅 비용으로서 이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제약사에게는 조금 더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을 크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리지널 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병원 처방도 아무래도 오리지널 약 처방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생물학적 생동성이 오리지널 약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처방했을 때 효과도 아무래도 오리지널 약이 조금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ETC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대웅제약은 그 비중도 매우 좋고 최근에는 자체 제품 비중이 높아 이익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네릭 약으로 가장 성공한 회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테바입니다. 테바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약으로만 매출 21조 원을 이루어서 제네릭 왕국을 건설한 회사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기사가 2014년 기사인데요. 이 이후에 이 제네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공격적인 M&A를 많이 하여서 현재는 오리지널 약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뿌리는 바로 이 제네릭 약으로 성장한 회사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그만큼 복제약을 잘 만들고 영업력만 좋다면은 이 복제약으로도 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웅제약의 주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화기, 순환기, 뭐 내분비, 그다음 OS 이 각 분야의 오리지널 약과 이제 제네릭 약의 이제 비중이 적절히 잘 섞여 있고 제품군도 다양하고 제품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를 분석하실 때 이제 각 과별로 제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잘 나와 있고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비중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뭐 우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반 약 용량에 따라서 일반이나 전문 두 가지로 구분되고 대웅의 전통적인 그 뭐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르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이아백스입니다. 다이아백스는 이제 당뇨약이죠.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아백스가 원래 이제 오리지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재료를 이제 오리지널 사로부터 이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허가 만료된 지가 오래되어서 특별히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불릴 만한 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다이아백스를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백스가 이렇게 뭐 당뇨약제로 잘 팔리고 있고요. 이제 올메텍 같은 경우에는 ARB 이제 약이고 이제 세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B와 CCB 이제 복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제 약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단일 성분보다는 이렇게 복합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올메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올메텍 ARB를 먹고 CCB를 먹으려면 이 두 알을 먹어야 되는데 세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B, CCB 복합제로서 하나를면 다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복약 수능도를 높인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복약 수능도를 높여야 환자들이 약을 꾸준히 잘 먹게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효과도 이제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복합제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제 플러스 이렇게 복합제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업이 잘 갖춰지지 않아도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이제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만 아는 경우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올메텍, 이제 세비카 뭐 이렇게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 경쟁사에서 이 약들을 이제 교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에게 이 똑같은 약이 다 있어야지 똑같은 약인데 효과가 좀 더 좋은 약으로 교체합니다 하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약이 라인업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요건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되고 요거를 교체하려면은 약이 또 두 알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제네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사와 똑같은 라인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오리지널사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을 하나라도 더 늘려서 제네릭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번외적인 팁인데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당뇨약 얘기할 때도, 그 당뇨약 포시가 얘기할 때도 이제 라인업이 이제 얼마만큼 갖춰져 있냐, 포시가 플러스 이제 메트포민 약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거 메트포민 또 용량별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이거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 라인업 보실 때 제품을 저처럼 좀 알고 보시면 매우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품 라인업 보실 때 이렇게 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냐 없냐, 이런 점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모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 약으로서 이제 뭐 소화제 일종인데, 이것도 이전에 특허가 풀리기 전에는 훨씬 더 좋았는데 특허가 풀리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이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인데, 이제 크레젯이 이제 제네릭 약이고 크레스토가 오리지널 약입니다. 이처럼 대웅제약이 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시에 보유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역시 오리지널 약이 판매가 더 높고 제네릭이 판매가 좀 더 낮습니다.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리지널사들이 이 제네릭을 이제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오리지널 이제 특허가 만료됐고 어차피 제네릭도 있어야 되고, 오리지널 회사들도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제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를 끼고 또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웅제약이 크레스토도 팔고 크레젯도 팔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뭐 대웅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한올, 이런 회사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시에 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포시가인데요. 이제 포시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세대의 이제 당뇨약이고, 포시가가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리지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컨바인한 이제 복합 제제가 다양한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고, 대웅제약의 이제 영업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웅제약이 내년에 출시가 이제 예정된 이나보글리플로진과도 또 겹치거든요. 겹치게 되고, 이것도 오리지널이고 이나보글로플리진도 이제 오리지널인데, 이제 SGLT2라는 이제 계열은 같지만 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지널을 두 개 보유한다. 야, 이거는 진짜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이게 포시가랑 이게 보통 한번 하면 3년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제 포시가가 계약이 끝나고 이제 이나보 글리플로진이 이제 런칭하고 아마 이렇게 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올메텍 단일제, 이제 복합제, ARB, CCB 복합제, 세비카, 이런 식으로 대웅제약이 이제 소화기, 순환기, 내분비, 그 다음 OS까지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매우 좋습니다.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네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지널 비중도 좋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이 ETC에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품목 비중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매우 고무점입니다. 특히 이제 제네릭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자체 신약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것도 최신 세대의 신약들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자체 신약이라 해봐야 이제 계량 신약 정도가 다였거든요. 이제 알비스라는 이제 계량 신약으로 이제 대웅제약이 큰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기존에 있던 약들을 묶어서 만든 계량 신약이 아니라 정말 신약이 지금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신약이 출시되어서 영업력을 기반으로 판매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대웅제약을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대웅제약 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웅제약 분석은 이것으로 끝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종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